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가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김중남 예비후보와 김한근 예비후보는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기후위기 대응 해법까지 쟁점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경선에 나선 김중남, 김한근 두 예비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강릉시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지난 4년간 강릉시정이 후퇴했다며 열린 시정으로 강릉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행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뒷걸음쳐 치고 있습니다. 바꿔야만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강릉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청서부터 바꾸겠습니다. 반면 김한근 후보는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재난 대응과 조직 운영 측면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용적인 시정 운영을 역설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조직 문화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물론 기존 행정 방식에 실망한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호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님께서 지역위원장을 맡으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허위사실 유포로 측근히 처벌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소위 밴드 강퇴라 그래서 당원 강제 퇴출 문제로 당내에 엄청난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남 후보는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시정 운영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번 국도의 선에서 옥계에서부터 강릉까지의 이 25km가 지금 누락이 2차선으로 그냥 돼 있어서 후보님이 시장일 때도 관여를 했고 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예타에 이제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거 좀 노력을 하고 같이 했으면은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김한근 후보는 우회도로 계획과 교량 신설 등 당시 구상을 설명하며 사업 중단 배경을 해명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법을 두고도 후보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지난해 물 부족 사태 당시 강릉시의 부실한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민주당이 마련한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정수장도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저류댐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 도암댐 물을 받는 준비를 하고 해수담수화의 영역을 만들어서 강릉이 물 부족한 도시가 아니라 물을 풍부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강원도 전체를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반면 김한근 후보는 기후위기의 최우선 과제로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조하고 물 부족 문제는 장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물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산불이었습니다. 임도를 통해서 방화지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숲도 화렵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 흐름에 따라서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높여서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 검증까지 이어진 이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경선은 6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광문군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행정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문군 예비후보는 우선 절대 농지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태장 농공단지 등 고도 제한 구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지원과 경력 인정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위장 전입을 근절하여 공정한 주거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족 간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고 치매 환자 관리 기금을 조성해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당내 경선 결과에 승복해 민주당 승리에 앞장서겠다며 본인을 포함해 어떤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면 원팀으로 민주당의 필승 결과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 TF팀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과단위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경제, 산업, 농업 등 8개 분야에 걸쳐 9개 실국이 참여합니다. 본부는 물가 민생 안정 최우선 대응과 기업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에너지 수급 리스크 관리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벌써 경제국에서 발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게 100억 원 그 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조성해서 벌써 착수를 사실 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8일 비상경제대책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6일 원주교 아래 원주천 둔치에서 지역 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8주년 기념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998년 원주 쌍다리 아래에서 시작된 전국 밥상 공동체 초심을 되새기고 그간의 주요 사업 성과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주 시민들 또 공공기관 그다음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봉사 그것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성김의 집합체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앞으로 쌍다리 아래에서 시작된 한 끼의 밥상을 초심으로 지역 돌봄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 체계 구축, 국내를 넘어 글로벌 민간 나눔 확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표적 벚꽃 명소로 꼽히는 강릉 경포호 일대 벚나무 대부분이 일본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왕벗 프로젝트 2050과 강원대 강릉 캠퍼스 생태학 연구실은 6일 강릉 경포호 일대에 대한 벚나무 현장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포호 주변 벚나무 1,912그루 가운데 일본 원산 소메이 요시노 벚나무가 1,695그루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또 일본 원산 처진 올 벚나무가 162그루로 두 종을 합치면 97%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에 식재된 벚나무들은 토종이지만 전체 3%에 불과했고 한국 특산종인 왕벚나무는 한 그루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 상인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현재 청년몰은 26개 점포 중 16곳이 운영 중으로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자는 최대 7년 동안 점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5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의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군이 지역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농민과 화물 운송 사업자, 택시, 택배 종사자, 건설기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비 추가 지원 지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민과 화물, 택시, 택배, 건설기계 등 현장 운송 작업 종사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정성군은 이달과 다음 달 중 농민과 화물 운송 사업자, 택시, 택배 종사자, 건설기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유류 구매 카드 환급, 현금성 보조금, 지역화폐 지급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와 계약서까지 동원된 지능형 수법에 피해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경찰, 금융권의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한 설계도가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정확한 수치에 세련된 카탈로그 사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계약서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명 노쇼 사기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원주의 한 건설업체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흡연부스 설치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가 지정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명함을 잠깐만요. 혹시 제가 좀 디테일적인 부분은 메일로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피해 업체는 안내받은 업체와 통화해 구매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해당 업체도 같은 공범이었고 대량 구매 시 할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이 아예 완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네, 정상가가 이제 1,500만 원에 이렇게 나가는 제품 맞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 이제 3동 이상부터는 저희가 할인가 적용해드리고 있어서 부가세 포함가로 1,100만 원에 가능하시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 업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고 결국 6,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기네가 이 부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사정은 길다. 근데 이 부스 설치하는 업체가 물품에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시설을 못해서 시설할 업체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 업체가 속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교한 계약서와 전문가다운 설계도, 여기에 실제 직원을 사칭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존했지만 전화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업체가 사기를 인지한 건 이미 돈을 송금한 뒤였습니다. 급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경찰 공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고와 사건 배당 이후에야 지급 정지가 가능했지만 이미 돈이 인출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지급 정지가 됐다 안 됐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이고 주말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주시의회에서는 최근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진흥화되는 노쇼 사기 수법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노쇼 방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이나 경찰이나 이제 금융권에서도 어떤 삼박자가 맞춰져야 이게 사기가 예방이 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사실 한 박자씩 다 늦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원주 지역에서만 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세계적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새 앨범이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은 한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을 제목으로 내세워 BTS 팀의 정체성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를 담았는데요.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꼽히는 정선 아리랑도 이에 발맞춰 K-문화의 뿌리인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세련된 비트와 BTS 특유의 리듬감 넘치는 목소리 뒤로 익숙한 우리의 아리랑 가락이 흐릅니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앨범 아리랑에 담긴 수록곡 바디 투 바디입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이자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BTS의 새 음반이 발표되자 아리랑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아리랑의 시원, 즉 뿌리로 꼽히는 정선 아리랑도 이 같은 세계적 관심에 발맞춰 아리랑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9년째 정선 5일 장날마다 상설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올해 공연도 본격화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구슬픈 정서를 표현하면서도 배우들의 끼와 재치 넘치는 공연이 입소문을 타며 매회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 콘텐츠와 5일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하면은 조금 구슬프고 한이 많고 좀 느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선아리랑에는 굉장히 해학적이고 빠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 공연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 전체가 춤과 음악 그리고 영상 다 많은 부분이 합쳐져서 신나는 시간을 즐기시다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역시 정선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창작 공연 떼꾼도 아리랑 대중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전통 뗏목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정선 굴리바리랑 예술단의 공연으로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들 창작 콘텐츠는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본과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등 해외 초청 공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올해 51주년을 맞는 정선 아리랑제를 세계화 도약의 계기로 삼고 한류 문화의 뿌리인 아리랑의 원조라는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 아리랑은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살아있는 문화이거든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아리랑 박물관은 BTS 앨범 로고에 영감이 된 원통형 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K문화의 원형으로 불리는 정선 아리랑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가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합니다. 춘천시는 3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 3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한 뒤 단계별로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청사와 공공시설의 전기 사용을 줄이고 8일부터는 차량 홀짝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백 지역에 쌓여있는 경석 1,504만 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폐광 지역 경석을 자원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석은 친환경 건설재와 첨단 세라믹, 고성능 단열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출산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겪는 신체 변화를 알고 실질적인 신생아 돌봄 기술을 습득해 자신감 있게 부모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특히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합니다. 먼저 원주시 본청과 시의회 사무국, 소속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병행 시행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 및 수소 차량과 긴급 보도,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10일까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할 자동차 108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승용 승합차의 주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횡성군 옥계 1위 마을에 사계절 화훼 온실단지가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온실단지는 지난해 횡성군 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횡성군은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1,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화 시설을 갖춘 온실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